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 현재 그래도 있는 팀들 중에서는 들이 가장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네, 하프타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볼까 해요.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토트넘이 대량 실점을 또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뭐 물론 골은 많이 넣었죠. 네.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와 손케 듀오는 여전히 제 몫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3대4로 패하면서 2주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토트넘한테는 승점 6점짜리 경기가 3경기 연달아서 있었거든요. 네. 뉴캐슬, 맨유 그리고 리버풀까지였는데 이 3경기에서 결과적으로는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이제 6위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4위권과의 승점 차가 이제는 7점까지 벌어진 상태인데다가 심지어 이제는 리버풀한테 5위 자리 내줬죠. 그리고 또 이제 7위 빌라랑은 승점 동률이고, 무엇보다도 8위 브라이턴이 3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승점 2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은 7위 혹은 그 이하인 8위까지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토트넘이 지금 수비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것도 이른 시간 실점이 많아요. 그러고 그렇죠. 나서 뒤늦게 쫓아가는 형태로 계속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최근 3경기에서 7실점이 전부 다 15분 이내에 이루어졌고요. 이번 시즌 15분 이내에 실점한 게 13실점인데 이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는 최다고요.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따져도 4번째로 많은 실점인데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4경기가 더 남았다. 이 4경기에 또 15분 이내에 실점들을 하게 되면은 역대 15분 이내 최다 실점 신기록도 세울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는 것도 이제는 확실히 좀 위기가 온 것 같고, 토트넘이 힘든 이 와중에 근데 손케는 지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손케가 과연 이번 시즌이 끝이 나고 있을까? 토트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해서 주제를 가져와봤어요. 장담은 하기 어렵죠. 근데 두 선수가 남잖아요. 이번 시즌하고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국내 팬들은 토트넘 경기를 보면은 다시 한번 고통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토트넘을 위해서는 두 선수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적을 하는 게 낫다. 아니면 전제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한 존재는 토트넘이 공격 쪽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한 2명 정도는 와야 돼요. 그러면 두 선수가 다 공격적으로 뛸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추가적으로 영입이 없고 손흥민, 케인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시즌 초반에는 또 해리 케인이 위에 있을 거예요. 이번 시즌도 보시면은 시즌 초반에는 해리 케인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에 잘 됐던 거, 그리고 최근에 잘 됐던 거, 두 선수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면서부터예요. 네,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아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케인의 인터뷰가 지금 확 이슈가 됐어요. 네. 케인의 마음이 저는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한 게, 이게 확 지른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진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에서 그런 건지, 케인의 마음도 조금 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뭐 케인의 인터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리버풀전 앞두고 했던 그 스카이 스포츠하고의 독점 인터뷰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포체티노 시대에 가치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지금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다른 그 경쟁 팀들도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젊고 경험 있는 선수들이 잘 믹스가 돼가지고 팀이 잘 만들어가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팀들은 다 돈도 쓰고 이러면서 경쟁력이 올라갔죠.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은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적어도 그때는 구단의 철학이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다. 스타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대체 무슨 팀인지 모르겠다. 계속 변화가 너무 많았다. 우리도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했지만 감독이 지금과 포체티노 감독 경질된 이후로는 한 시즌을 풀로 간 감독이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무리뉴가 했다가 바로 경질되고 메이슨이 임시 감독했다가 그다음에 누누 부임했다가 그다음에 콘테 부임했다가 다시 이제 콘테 경질되면서 스텔린이 임시 감독에, 이번에는 메이슨 임시 감독에 임시 감독이 부임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팀이 너무 이게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드진을 조금 저격한 것 같은 얘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패널 역할을 하고 있는 게리 네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랩이 저격한 거다. 랩이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감독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한 현 사태를 토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리 케인 선수가 그러니까 토트넘의 아들이잖아요. 토트넘이 낳은 슈퍼스타고 11살부터. 그렇죠. 토트넘의 많은 팬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해리 케인도 팀에 대한 애정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 팀과 계속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빅클럽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계속 계약도 연장하고 그럼요. 연봉도 그렇게 센 편이 아니잖아요. 다른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얘기에 따르면 토트넘이 그렇게 보너스를 잘 주는 팀도 아니라고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나는 토트넘이란 팀이 너무 좋고 이 팀과 함께 영광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 보였던 때도 있었죠. 근데 그게 좌절이 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떤 일말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전히 해리 케인은 토트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다른 팀에 가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아직도 마음속에는 난 너랑 같이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이런 마음인 것 마음이죠. 같아요, 지금. 다만 근데 그 이번 인터뷰에서 그거는 읽을 수 있었어요. 본인도 이제는 우승과는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어가 그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당신 현재 우승 그 어느 때보다 멀어 보이긴 하는데 또 그러면서도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과거에 뭐 5위, 6위 하던 팀이 지금 우승 경쟁하고 있기도 하고 바로 아스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마틱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맥락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맥락. 예, 그리고 저는 약간 아스날과 토트넘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아스날도 물론 그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르테타 밑에서 어린 팀으로 리빌딩을 해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3년 프로젝트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번 시즌 와가지고 마침내 꽃이 피우는 건데 지금 토트넘은 도리어 리빌딩을 해야 될 시점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그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러면은 지금 아스날도 3년 걸린 건데 토트넘도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케인의 나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케인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죠. 뭐 예, 같은 거죠.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애정은 있지만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계속 눈앞에서 놓치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으로서 아무리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라는 구단 자체는 명확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 팀은 그 포체티노 시절의 영광을 빨리 잊을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중상위권 팀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팀이 한두 번 튀어 올라서 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위치를 수년간, 10년 넘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 번씩 튀어 올라가면은 그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팀이 거기에 올라갔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클럽의 리버풀이라든가 시메온의 아틀레티코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끌어올려서 한두 번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치를 정말 10년 동안 그렇게 유지시키는 거는 공고히 너무너무 했다는 어려운 거. 일이거든요. 결국은 자본이 중요한 거죠. 그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시티라던가 첼시라던가 이런 팀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렇게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자본의 힘이었던 건데 토트넘은 그만큼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름대로는 이 시기 때 케인, 손흥민 이 시기 때 한번 우승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래 추구하던 공격 전술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무리뉴라던가 콘테 같은 실리주의적인 감독들을 데려왔으나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됐죠. 그러면은 그 감독에 맞게 투자를 해가지고 선수단을 조금 갈아치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예, 그것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기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지금 토트넘이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5번째로 많아요. 맞아요. 그 최하위권이에요. 실점만 놓고 보면. 수비적인 감독들을 데려와서 한 거였는데 도리어 그렇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시즌 끝나고 대대적인 무언가 이적 시장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토트넘은 계속 간다는 건데 이 두 선수들이 사실 뭐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두 선수들이 안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링크가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우 두 선수가 당장에 시장에 나오면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서로 데려가고 싶어서 안달일 거고 지금도 많이 접촉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을 거고 근데 팀 자체가 제가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철학이 없다는 건 결국엔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토트넘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팀은 셀링 클럽도 아니고 바잉 클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시원하게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데리고 있는 자기 선수를
가치가 고점에 올랐을 때 다른 팀으로 보내서 계속 리플레시 하고 있는 팀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팀이 뭔가 우승을 할 것 같으니까 챔피언스리그라든가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뭔가 덧대고 이러다 보니 누더기가 된 거지. 지금 뭔가 우리가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팀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철학부터 팀이 뜯어고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근래에 들어보면 돈을 안 썼다고 하기는 은근히 또 돈을 썼어요. 네, 근데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 그러니까 셀링 클럽도 아니고 바잉 클럽도 아닌 상태에서 오는 몇 가지 큰 문제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문제점은 이 팀은 셀링 클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셀링 클럽이 아니면 선수가 올 때 마음속으로 일단 내가 여기를 거쳐서 더 도약하고자 하는 선수들이 선택하기 좀 꺼려지는 팀이 되겠죠. 도르트문트가 네. 대표적이죠. 최고의 유망주들이 모이는 팀. 왜냐면 여기서 성장해서 다른 클럽으로 갈 수 갈 수 있다는. 있으니까. 예, 희망이 그게- 보이니까. 근데 토트넘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서 내가 여기서 좋은 활약을 해서 더 한 단계 도약해야지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몇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때 토트넘을 선택한 선수들은, 물론 모든 선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마음속에 어떤 종착역 정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 팀에 온 순간 나는 목표를 다 이룬 거야. 프리미어리그 왔죠? 런던에 입성했죠?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하려면 맨체스터 시티나 지금 상위권 경쟁하고 있는 뭐 아스날, 혹은 지금 순위는 낮지만 뭐 첼시라든가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이런 팀들로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토트넘을 거쳐서 그런 팀으로 간 선수들의 숫자가 뭐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근래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다가 토트넘의 그 영입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조금 문제는 있죠. 돈은 안 쓴 건 아닌데 영입을 하더라도 항상 데드라인에 와서나 뒤늦게 영입을 하고, 그리고 감독이 원하는 영입보다는 그냥 되는 선수 영입하는 경향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도 뭐 얘기했잖아요. 김민재와 직접 화상 통화까지 했었는데 결국 조르든을 선택을 했던 거였고, 토트넘의 선택은. 그리고 또 이제 스펜스 같은 경우도 콘테 감독이 아예 대놓고 그것도 쿠팡컵에 와가지고 얘기했었잖아. 나 모르는 선수다. 이거 보드진 저격인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방향성이라는 건 결국 감독이랑 같이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감독의 장기 프로젝트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레비 회장의 전적인 그 이속 계산 속에서의 선수 영입과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케인의 인터뷰를 듣고 레비 회장이 조금 마음에 뭔가 심금에 울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근데 이제 경영자를 제가 뭘 아무것도 경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레미 회장의 공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도 그렇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본인도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도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레비 회장도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는 건데, 지금은 아마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는 팀에 꼭 남기고 싶어 하겠죠. 이 선수들은 정말 특별한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선수들과는 또 다른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 남아도 문제고 지금은 떠나도 문제고 진퇴양난인 상태겠죠. 그렇죠. 팔면은 그만큼 잘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베일의 사례가 자꾸 아른아른 거릴 거예요. 그때 베일 팔고 대거 선수들을 그 돈으로 영입을 했었는데 다 망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A+급 선수를 이적을 시켜서 A급 선수를 한 두세 명 영입을 하면은 뭔가 전력의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엇비슷할 수 있지만, A+가 나갔을 때 이제 A급으로 뒷받침이 되겠느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왔을 때 모든 선수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보면은 잘 되고 있는 전술을 감독이 바꾸기 쉽지 않고 잘하고 있는 선수를 이적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케인 선수가 없을 때 받게 될 타격, 팬들의 실망감도 있을 거고, 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떠나가면은 누구로 그걸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잡고 싶어 하는데, 아마 이적 시장이 이렇게 되고 이번 시즌에 지금 같은 순위로 시즌이 끝나게 되면 케인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마음속으로는 아마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른 마음이 자리 잡겠죠. 그리고 구단과 싸우게 될 확률도 높고. 저는 그 레비 회장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리빌딩을 할 시점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레비 회장은 팔더라도 최대한 비싼 금액에 팔려고 할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노리는 구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뭐 그 정통한 기자들로부터도 얘기들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맨유가 지금 뭐 영입을 정말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하고, 또 이제 바이에른도 영입을 미넨도. 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레비 회장의 스탠스는 항상 똑같대요. 유럽 내의 다른 구단들한테는 1억 유로에 팔겠다. 그리고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한테는
1억 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1억 2,500만 유로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구단들도 근데 문제는 케인의 계약 기간이 2024년 여름까지거든요. 1년 남았죠. 줄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이면은 보스만으로 풀린다는 거 알아서 결국은 그 사이에서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판매를 잘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그 돈으로 리빌딩이라도 가능한 거지.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케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놓칠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맞아요. 보이거든요. 예, 계약 기간 때문에라도. 지금 어쨌든 토트넘의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미래의 향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디로 가게 될지, 가야 할지 두 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현재 그래도 있는 팀들 중에서는 뉴캐슬이 가장 조금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나. 갈 수 있다면 불러주고 또 손흥민 선수도 갈 의향이 있다면은, 그리고 뭐 구단과 마찰을 일으켜서라도 떠나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면은, 왜냐면 뉴캐슬은 현재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굉장히 유력한 팀이잖아요. 거의 확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실상 승점 1점만 획득하면은 토트넘보다는 더 위가 돼요. 네. 시즌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나간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뉴캐슬에 부족한 게 결국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있는 데다가 또 뉴캐슬은 지금 베스트 11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뒤를 받치는 선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뎁스가 부족한데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더블 스쿼드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온다면은 측면의 파괴력도 조금 더 살릴 수 있고, 지금 생막시만하고 알미론하고 딱 두 명이 있는 거고, 네. 고든을 영입했는데 고든이 지금 거의 망한 영입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골도 못 넣고 이러고 있으니까 손흥민 같은 경험 있는 선수가 와가지고, 그 생막시만 안 그래도 부상도 많고 알미론도 최근에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었던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그럼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뉴캐슬 구단 자체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될 시기긴 하거든요. 이 팀이 어쨌건 사우디 자본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구단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유망한 선수들을 가지고 빌딩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조금 방점을 스타들이 찍은? 와가지고 팀에 조금 더 화려함도 더해주고 조금 더 마케팅적인 가치도 끌어올려줄 필요성이 있고, 챔피언스리그까지도 그 경험까지도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한테 서로의 필요성이 가장 잘 맞는 팀이 뉴캐슬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타리그로 한번 나가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왼쪽 공격수가 필요한 팀은 줄을 섰어요. 줄을 서고 레알 마드리드 정도 제외하면은 왼쪽 공격수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팀이 현재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뜻만 있다면, 그리고 구단이 보내준다고 하면 그게 전제가 돼야 되니까. 보내준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을 항상 너무 만족한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는 대우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들의 만족감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런던 생활도 본인이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토트넘에서 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손흥민 선수도 아마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저는 고통 없이, 그리고 어쩌면 손흥민 선수도 선수생활 막바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감독이 누가 오느냐가 빨리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 단장도 지금은 사임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뉴캐슬전 대피하고 나서 레비 회장하고 선수단하고 직접적으로 미팅을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단장하고 얘기를 하던가 감독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수단과 회장이 직접 대화를 할 정도로 현재 토트넘 자체가 너무 과도기고 너무 흔들리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거는, 토트넘은 어쨌든 재정비가 필요하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좋은 팀, 그게 뭐 토트넘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팀이 될지도 모르고 좋은 팀에 있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그리고 좋은 방법일 것이다 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